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네 이웃들의 가슴 저릿한 사연을 모아 따뜻한 위로의 등불을 켜드리는 별별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고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 및 지명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상대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일이며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내 세상의 시계를 잠시 멈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다림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완성일까요? 오늘 별별썰이 준비한 이야기는 자식들조차 포기해버린 치매 아버지가 매일 낡은 기차역 벤치에서 지켜온 어느 눈물겨운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도착한 그날의 진실. 지금 그 애틋하고도 시린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의 한적한 외곽, 하루에 기차가 몇 번 서지 않는 작은 간이역이 하나 있습니다. 플랫폼 너머로 이름모를 들풀들이 무성하고 녹슨 철길만이 세월을 짐작게 하는 이곳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개찰구 앞 낡은 나무 벤치를 지키는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올해로 80을 훌쩍 넘긴 최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정성껏 다려진 셔츠에 빛바랜 중절모를 쓰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할아버지는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맞는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하지만 기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정적만이 남으면 할아버지는 다시 힘없이 벤치에 앉아 다음 기차를 기다립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매일 이러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며 외면했고 급기야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며느리 지영씨만은 시아버지의 이기이하고도 슬픈 외출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역으로 향할 때마다 구두를 닦아드리고 가방 속에 따뜻한 보리차 한 병을 챙겨 넣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동자 속에 서린 그 지독한 그리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아침 일과는 늘 시장 입구의 작은 꽃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자신의 용돈을 아껴 하얀 안개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장미나 백합처럼 화려하고 향이 진한 꽃들도 많았지만 할아버지는 오직 수수하고 하얀 안개꽃만을 고집했습니다. 꽃집 주인은 처음엔 할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매일 같은 실수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지독한 일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가장 싱싱하고 풍성한 안개꽃을 따로 빼놓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꽃을 품에 소중히 안고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벤치 옆자리에 그 꽃다발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마치 누군가 금방이라도 기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앉을 것처럼, 아니 꼭 앉아야만 한다는 듯이 말이죠. 며느리 지영씨는 시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던 날 우연히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던 날 아침, 어머니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내 생일이잖아요. 퇴근길에 안개꽃 한 다발만 사와요. 기차역에서 기다릴 계란은 마지막 전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일을 하느라 약속 시간에 늦었고 아내를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책감이, 그 미안함이 할아버지의 뇌에서 치매라는 병과 만나 30년 전 그날의 아버지를 영영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할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기차역 벤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개꽃은 뜨거운 햇살 아래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고 참다 못한 자식들은 이제 정말 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모시겠다며 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피우세요. 엄마 안 온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와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른 팔을 잡아 끌며 실랑이를 벌이던 바로 그때 개찰구 너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를 보러 내려온 큰 손녀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이목구비를 가장 많이 닮은 손녀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흩날리며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손녀의 모습은 30년 전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순간 역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아들들도 눈물을 훔치던 며느리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유리알처럼 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옆자리에 두었던 조금은 시들어버린 안개꽃 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중 가장 환하고 그래서 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왔니? 한참 기다렸어. 비가 올 것 같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안개꽃을 건넸습니다. 꽃이 좀 시들었지? 그래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 내가 시장을 다 뒤졌어. 미안해. 내가 조금 늦었지? 많이 기다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노망난 노인이라며 비난했던 자식들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지키지 못한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생을 바쳐 기차역을 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녀 연우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듯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아니, 여보. 내가 너무 늦었죠.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집에 가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한 듯 손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핏덩이 같은 한이 빗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차역에 가지 않습니다. 손녀가 선물해준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을 품에 꼭 안고 이제는 집 마당 벤치에서 평온한 오후를 보냅니다.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고 자식들의 이름은 여전히 헷갈리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마저 뛰어넘는 위대한 기다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30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헌신이자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에게 보내는 가장 긴 연애 편지였습니다. 기억의 안개 속에서도 끝내 잊지 못한 안개꽃 한 다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사랑의 진짜 얼굴일 것입니다. 오늘 별별설이 준비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때 그 사람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엔 어떤 울림이 남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잊힌 줄 알았던 낡은 약속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안개꽃 향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은 저희 별별설 제작진에게 가장 큰 우산이자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여운이 남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